남성들이 머리를 자르는 곳 바로 이발소입니다. 그런데 여기 바버샵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이용업의 길을 개척하고 있는 장인이 있습니다. 이발소 이용원 해갖고 뭐 일반 고객님들 다 말씀하시는 게 사양의 길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라고 보거든요, 전. 그걸 기회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쌀집을 게도 있습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좋은 재료로 건강한 떡 만드는 게 제 가장 큰 이제 뭐 목표이자 포부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성구 칠보산 자락에 자리한 호미실동. 최근 수원의 신도시로 자리매김하며 발전하고 있는 동네인데요. 서수원도 제가 이제 와서 이렇게 겪어보니까 여기도 예전에 구도심이었다가 신도시 개념으로 이렇게 해서 젊은 친구분들이나 지금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도심의 변화에 발맞춰 이용업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한 사람. 바로 오늘의 주인공 신태민 대표입니다. 보편적으로 지금 기성세대들이 못 갖고 있던 미나 자기 멋을 연출하려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이발소가 사양 산업이라는 편견을 딛고 변화와 혁신 속에 희망을 잃지 않고 있는 신태민 대표. 그는 지금이 기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발업이나 지금 바버샵이 침체됐다가 다시 발돋움하는 지금 어떻게 보면 기회인 것 같은. 기존 이발소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남성 전문 바버샵의 대중화를 위해 한 발 앞선 생각을 실천하고 있는 이용 기능장 신태민 대표를 만나봅니다. 저희 샵은 남성 전문 바버샵이고요. 저희 경력은 36년 된 신태민입니다. 포매실동에 자리한 한 마트 건물. 이곳에 남성 헤어 전문 바버샵이 자리해 있습니다. 신경 나왔었거든요. 얘 막 기르기 시작했는데 막 빡빡 밀고 좀 이 상태에서 뭔가 그 사장님 잘하시는 거 이제 내일 또 토요일 날 결혼식을 가야 돼서 이렇게 넘기게끔 해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사이드라인하고 뒤에 백라인 부분을 좀 깔끔하게 정리하실 거고 네. 그래서 옆으로 다 이렇게 드라이 하실 수 있게끔 네. 이렇게 해드릴게요. 어디 가도 마음에 안 들어요. 한 명의 손님이라도 정성껏 상담하고 스타일을 찾아주는 이용 기능장. 그는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걸까요? 저는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이 업에 뛰어들었고 생활 형편도 그렇고 기술을 배워야지 먹고 산다는 그 어른들의 그 말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많이 힘들었죠. 그때만 해도 아침에 오픈하는 시간이 4시 반. 그때는 이제 집집마다 그 따뜻한 물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히 공급되지 않을 때라 이발소에 와서 면도하고 머리 감고 드라이하고 출근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었어요. 그래서 그 시절에는 9시 전까지는 뭐 식사나 이게 불가능했던 시절이었었고. 이 샵의 특징은 모두 예약제로 운영된다는 점. 오로지 손님 한 사람만을 위한 집중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맞는 가격을 받겠다는 것인데요. 서로 이해관계가 맞으니 만족도도 높다고 합니다. 아, 역시는 역시다.
저는 항상 이게 장인 정신 있다고 느꼈거든요. 사실 이제 이전하시고 다른 데 좀 대체할 만한 데를 찾아봤는데 사실 못 찾았어요. 그래서 맨날 빡빡 밀고 다니고 했는데 사실 좀 머리가 지금 짧은 상태로 와갖고 가능하실까 했는데 역시 좀 스타일을 좀 제대로 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대로. 그래도 제가 해주신 걸 믿고 또 찾아와 주시고 저는 또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뿌듯하면서도 제가 해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나 이런 긍지도 좀 느끼게 됩니다. 지금의 자신감과 긍지의 밑바탕에는 젊은 날 가졌던 칼에 대한 트라우마를 극복한 데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제일 무섭고 힘들었던 거는 지금 얘기하는 면도. 그게 이제 칼을 사람 몸에 대는 거라서 그게 제일 두렵고 좀 무서웠죠. 한 선배님이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면도에다 비면은 그 트라우마 때문에 칼을 못 잡는 분들이 계신다고. 피부의 촉감도서부터 내가 손으로 느낄 수 있는 그 근육의 움직임이나 그 어떻게 보면 피부의 건조함 이런 것까지 다 느낄 수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부가 이제 모질이 심어져 있는 방향성 반대 방향이나 역방향으로 하게 되면 피부가 그 들리면서 잘려나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피가 나오게 되고 그런 걸 다 알고서 칼에 대는 방향까지 모질이 심어져 있는 그 방향성까지 다 알아야지 쉐이빙이 가능하고요. 경기도 이천과 수원에서 약 10년 동안 보조 생활과 직원 생활을 거친 신태민 대표. 드디어 자신만의 샵을 열 준비가 돼서 화서역 부근에 첫 번째 가게를 개업했다는데요. 하지만 마음만큼 잘 되진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 하는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솔직히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되게 어려웠고 힘들었고 그때가 또 시대상으로 IMF 때라 아시잖아요. 이렇게 보면 저희 샵을 오픈했으면 그 주변 분들이 다 경쟁자잖아.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협업하고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경쟁자다 보니까 좀 혼자 고뇌하고 혼자 찾아가는 길을 찾아가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결국 선택한 건 정면 승부. 신 대표는 기능 공부와 이론에 매진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변에 계신 분들 소그룹으로 엮어서 저희 샵에서 세미나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르는 정보들은 타인 초빙해서 교육도 시켜보고 받아보고 그러면서 저희들도 이제 샵 끝나고 공부하고 집에 들어가는 게 보통 2-3시, 3-4시가 한 5, 6년, 6, 7년을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그렇게 가게를 운영하면서도 틈틈이 공부하고 대회에도 참여하는 피나는 노력을 한 신태민 대표. 결국 노력의 시간이 결실을 맺게 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40대 중반의 나이에 국가가 인정하는 기능장이 된 것인데요. 그 노력의 열매는 그의 가슴에 자랑스럽게 새겨져 있습니다. 솔직히 눈물 날 것 같았습니다. 여태 해왔던 게 힘들었던 점서부터 어려웠던 그런 것들이 좀 파노라마처럼 스쳐간다 할까요? 하지만 자랑스러운 기분을 만끽하는 것도 잠시. 신태민 대표에겐 할 일이 많았다고요. 먼저 이발소하면 연상되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고 싶었다는데요. 떳떳하게 얘기를 못했어. 이발소 다닌다고. 창피해가지고. 그래서 인식의 변화나 직업군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는 거를 일반 업소 원장님들보다는 좀 빨리 캐치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조금 더 나은, 더 체계적으로 맞고 깨끗하고 젊은 친구들을 유입될 수 있는 진짜 좋은 샵을 구상을 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교육을 받던 중에 자신이 그토록 애타게 찾고 싶어 했던 것이 바버샵이라는 개념이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발견의 기쁨은 컸지만 기존의 이발소와는 기술력부터 달랐기에 연구를 위한 고된 시간도 필요했습니다. 기술력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기존에 있던 그 스타일링이나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어떻게 보면 샵을 만들어 가야 되는 과정이어서, 그때도 저도 이제 처음 할 땐 되게 생소했었고 두려움도 많았고, 우리 직업군에 있는 도구들, 그다음에 이런 체어 전혀 없었을 때니까요. 그래서 이거 처음에 할 때도 이것도 수입됐던 겁니다.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세분화하고 매뉴얼화시킨 신 대표. 고객님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 연결해서 풀 패키지라는 그 매뉴얼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커트, 면도, 두피 케어, 그다음에 두피 마사지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연결되는 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못 받아봤던 서비스들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호응도가 상당히 좀 있는 편입니다. 아, 완전 다르죠. 피부 이제 얼굴하고 면도 다 하니까 되게 부드러워지면서 좀 오래 가죠. 그냥 뭐 집에서 면도하는 거하고 좀 틀리죠. 이쪽으로 앉아보시겠어요? 누군가는 사양길이라며 걱정을 하고 또 누군가는 구시대의 산물이라 말하던 이발소. 하지만 신태민 대표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걷어내고 새로운 바버샵 분야를 개척하며 이용업의 새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여기엔 남들과는 조금 다른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이발소 이용원 해갖고 지금 뭐 일반 고객님들 다 말씀하시는 게 사양의 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기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는 게 시간은 걸릴 수 있겠지만 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활동이나 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선 좀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혁신을 추구하는 우리 동네 만년 가게입니다. 모두가 고요히 잠들어 있는 새벽. 관양동의 하루를 깨우는 소리가 있습니다. 45년 전 쌀가게로 시작해 현재의 떡집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오랜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이곳. 올해 15년 차 떡 장인을 꿈꾸는 최창희 대표의 가게입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저희 가게에서 제일 메인으로 나가는 떡이 영양철 떡이거든요. 새벽에 한 4시 반 정도에는 이제 가게 출근해가지고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이제 이 영양찰떡입니다. 이거는 이제 하루에 한 번밖에 할 수가 없어가지고 새벽에 아침 일찍 해지 못하면은 이제 오후에는 작업이 좀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라서.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은 특별히 엄선된 재료만을 가지고 떡을 만든다는 점인데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쓰는 재료에 엄청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일단은 뭐 아직까지도 아버지께서 쓰셨던 그 쌀, 그다음에 잡곡 같은 것도 이제 전국 산지를 돌아다니면서 뭐 콩, 뭐 잡곡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보시고 사시고 했던 그 경험에서 지금도 그 단골이었던 그 가게들을 아직도 이용하고 계세요. 조금 비싸도 손님들한테 맛있는 거를 이제 드시게 하려고 뭐 국산 콩, 뭐 이런 비싼 것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들로 쓰고 있다는 이 자부심이랑 원래는 이제 부모님께서 쌀집을 하셨었고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쌀에 관련된 걸로 같이 한번 이어볼 생각은 없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었고, 또 제일 이제 큰 거는 주변에 이제 떡을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우연치 않게 이제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젊은 시절 군대 전역 후 회사에도 취직해 봤지만 적성에 맞지 않았다는 최창희 대표. 결국 지인의 권유로 20대 중반에 떡을 만들기 시작했다는데요. 친구들과 노는 시간 대신 떡 만드는 일을 배우며 청춘을 보냈습니다.
이제 이 떡일 하고 나니까 이제 아예 이제 이 사회하고는 거의 단절이라고 생각해야 되죠. 친구들 뭐 술 한잔 먹고 놀고 있을 때 저는 집에 가서 이제 출근 준비해야 되니까. 무엇보다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와이프도 그렇고 애기들도 그렇고 뭐 가고 싶은 데는 많은데 아빠가 일을 해야 되니까 또 그런 거 못 해줄 때가 또 제일 좀 미안하고 안쓰럽고 그렇죠. 이곳의 대표떡이라 불리는 영양떡이 맛있게 익어가는 냄새로 가득 채워지는 아침. 구수한 냄새가 새어나오면 한시름 놓는다는 추창희 대표. 지금이야 떡을 만드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다고요. 한 처음에 1년은 엄청 고생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막내다 보니까 배우고 싶어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다 이제 선배들이 하고 계시니까 뭐 틈을 안 주시죠. 근데 이제 너무 이제 기다림이 이제 길다 보니까 아 이거를 이렇게 기다려서 배워야 되는 건가.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내고 이르게 된 지금. 그의 손에서 만들어진 떡을 맛있게 드신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 드시면은 전화 주시는 대구에서 전화 주시는 거거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선물을 하셨던 분들이 이제 받으신 분들이 잡수시고 맛이 괜찮다 그러셔가지고 이제 전화 주신 게 이제 더 단골 되시고 한 1년 지나고 나서 이제 뭐 웬만한 떡들을 이제 손으로 이제 만들다 보니까 그 떡을 이제 손님들이 드시고서는 맛있다고 하시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이게 이어졌지 않았나. 기본 재료가 제일 중요하겠죠. 이제 뭐 그러니까 재료에서 이제 맛 차이도 많이 나니까 뭐 쌀도 좋은 거 써야 되고 뭐 잡곡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손맛도 필요하긴 한데 일단은 뭐 재료 같은 거를 이제 고르고 이제 선정하고 하는 게 이제 또 제일 좀 까다롭고. 어느 정도 준비를 마치자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자색 고구마. 자색 고구마? 예, 이제 떡 재료. 최 대표에게 재료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신 분, 바로 아버지입니다. 이곳에서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쌀집을 운영하셨다는데요. 쌀 가게로 아마 한 33년 정도 한 것 같으네요. 네, 여기서 이 자리에서. 1980년대 중반. 우연한 기회에 이 자리에서 쌀가게를 시작하게 된 최 대표의 아버지. 당시 이곳은 시장도 집도 많지 않았던 터라 쌀가게가 잘 될 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별화 고민을 많이 했다고요. 뭐 잡곡이라든가 쌀이라든가 하루 전에 전화해서 정미소 그 사장하고 통화를 해서 그냥 새벽에 가서 정리를 해가지고 그날 도정에서 싣고 와가지고 판매를 했으니까 내 몸은 엄청 힘들었죠. 고달프고. 그 노력 덕분인지 5년 정도 지날 무렵에는 동네에서 이곳 쌀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골목골목 제가 안 들어가 본 데는 없으니까 뭐 여기뿐만 아니라 뭐 딴 지역에도 좀 제가 많이 판매를 했는데. 이거가 뭐예요? 어떤 거? 이거하고 달라요? 그거는 호트리. 네, 2,000원. 자라야 되는데 뭐 날이 추워가지고 뭐. 그러면은 요걸 하나 골고루 잡숴봐. 잉? 맛이 다 틀리니까. 이거만 7,200원. 이거랑 이거 3개. 이거 뭐예요? 어떤 거? 그거 쑥. 아마 주위 분들이 더 잘하실 거예요. 저희 부모님 성격은 굉장히 이제 어른들한테 잘하시고 저희 아버지는 일단 친절한 거는 친절하시기도 하신데 정말 성실하세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본 사람들 중에 단연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
언제나 성실했던 부모님의 삶, 그리고 그것을 지켜봐온 아들은 부모님의 삶의 철학을 잘 녹여내 떡집을 바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도심으로 나가볼까 하는 마음도 있었다는 최 대표.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곳에 뿌리 내리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부모님 덕을 너무 많이 봐서 이제 닦아놓으신 터에서 뭐 단골 손님들도 많으셨고 그분들이 이제 또 아들이 떡을 한다고 하니까 또 오셔가지고 사서 드시고 또 그분들이 또 맛있다고 소개시켜 주시고 하는 바람에 굉장히 저는 여기 와서 엄청 힘들 줄 알았었는데 부모님 덕에 그래도 너무 좀 편하게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좋은 기술을 가졌으니까 그냥 손님들한테 내가 조금 좀 덜 남더라도 좋은 재료 써가지고 성의껏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좀 보람을 느끼지 않을까, 또 성공하지 않을까. 바빠진 가게 일을 도울 직원이 필요하던 차에 마침 시간이 된 처남이 일손을 돕고 있다는데요. 아버지에서 아들로, 그리고 처남까지. 매일 성실히 떡을 만드는 가족은 오늘도 역사의 한 조각을 빚어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맛있는 떡을 만들고 있는 이곳. 떡을 만들어 판매하는 이의 정성은 관양시장 한 곳에서 오랜 전통이 되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우스갯소리로 3개월 버티면은 많이 버틴 거라고 했었는데 그 3개월이 이제 벌써 15년이 됐으니까 먼저 했던 것만큼 이제 오래 해야 된다고 또 생각하고 있고 이게 또 이제 전통 음식이다 보니까 제가 또 이게 이어가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도 있어서 이제 생기더라고요. 나중에 되니까 이제 그런 뭐 전통의 맛을 이어가는 자부심 하나로 이제 한번 끝까지 가보려고 지금은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직한 성실함으로 승부하는 우리 동네 만년 가게입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으로 오랫동안 이어가는 수원 호매실동의 바버샵. 그리고 정직과 성실로 가족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안양 관양시장의 떡집. 결코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는 우리 동네 만년 가게입니다.